네, 안녕하세요. 박주상 원장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릴 내용은 이제 무릎 관절 연골 손상 때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수술 기법인 미세 천공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이 질환에 사용되는 이제 질병은 보통 이제 무릎의 연골이 깨지거나 다쳤을 때 우리가 치료법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제가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어떤 질환이 어떻게 생겼고 무엇을 위해서 이 치료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화면을 보시면은 이제 정상적인 무릎 연골은 이렇게 좀 반짝반짝거리면서 이게 이제 표면이 균일하게 유지되는 게 있습니다. 근데 관절염이라는 게 생기게 되면은 관절의 연골이 벗겨지게 되고 그 밑에 연골 밑에 있는 뼈 부분이 노출되게 됩니다. 그냥 깨끗하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메마른 땅이 갈라지듯이 이렇게 쪄져적 갈라지면서 이제 연골의 조각들 같은 부유물들이 관절 안을 돌아다닐 수 있게 되고, 부위가 한번 이제 연골에 균열이 가고 구멍이 나게 되면 끊임없이 진행을 하게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관절염이 생길 때 나타나는 변화 중에 골연골 결손이라고 하는 상태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제때 해결되지 않으면은 영구적인 관절염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환자분들이 이런 상태로 오시게 되면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자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이 질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환자분들이 그럼 어떤 증상을 갖고 내원을 하면 이 연골 결손을 의심할 수 있냐를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이유 없이 이제 무릎이 부어오른다, 혹은 이제 무리하고 났을 때 무릎에 시큰거리는 듯한 느낌이 있고, 그런 것들이 약이나 물리치료, 경우에 따라서는 주사를 맞았는데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런 연골 결손 상태를 우리가 이제 의심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인 케이스를 좀 보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50대 남자 환자분이신데요. 이제 오른쪽 무릎이 아프다고 해서 오셨습니다. 이 환자분이 이제 나중에 결론적으로 연골 결손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엑스레이가 정상은 아닙니다. 이제 왼쪽 다리에 비해서 이제 관절 자체가 느슨한 상태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관절의 형태가 짝이 맞지 못하고 약간 바깥쪽으로 이렇게 빠져 있는 듯한, 그리고 조금 더 들떠 있는 듯한 양상을 좀 보이게 됩니다. 근데 이것만으로 이제 골연골 결손이 있다라고 얘기하기 좀 어렵고요. 환자분이 이제 원래 이제 마라톤을 좋아하시는 분인데 얼마 전부터 마라톤을 뛰고 나면은 무릎이 시큰거리고 무릎이 부어오른다 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그냥 무턱대고 MRI 찍은 건 아니고요. 환자분께서 이제 얘기하신 증상에 맞춰서 몇 가지 치료를 했는데 호전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MRI 검사를 해보자고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MRI 검사를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할게요. 이제 바깥쪽 같은 경우에는 관절 연골 자체가 정상적으로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좀 확대해서 볼까요? 이제 연골의 두께라는 것이 이제 검정색 라인은 이제 우리가 우리 흔히 얘기하는 뼈고요. 뼈 바깥쪽으로 이렇게 회색 라인이 하나 더 있죠. 이 부분이 이제 연골층을 우리가 이제 MRI에서 확인할 수 있는 소견입니다. 근데 바깥쪽에 비해서 안쪽에 이렇게 하얀색 라인으로 살짝 꺼져 있는 데가 보입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가 이제 연골에 이상이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인데요. 이런 것들이 연속적으로 많이 관찰이 되고요. 또 다른 뷰에서 보시게 되면 또 볼 수가 있는데, 자, 환자분이 무릎 안에 물이 많이 차 있고요. 이 대퇴골에 활차라고 하는 해부학적 영역이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좀 더 잘 보입니다. 여기 보시면 하얀색 점이 보이시나요? 자, 이 부분이 바로 연골이 깨져 나와가지고 연골이 아예 없어져 있는 영역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연골에서 떨어져 나간 조각들이 군데군데 이렇게 무릎 관절 안을 떠돌아다니는 것도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관찰이 되면 이제 골연골 결손, 무릎 관절염의 시작을 우리가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데요. 이제 가장 흔히 쓰는 이제 미세 천공술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환자분을 이제 관절경을 들어가게 되면 이제 정상 연골은 보통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이제 대퇴골, 그러니까 이제 허벅다리뼈의 연골은 이렇게 좀 반짝반짝거리면서 좀 이렇게 매끈한 양상을 보이게 되고요. 이제 연골은 이렇게 매끈하고 연골과 연골 사이에 연골판이라는 게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연골판이라고 하는 것들이 역할을 못할 때도 이렇게 될 수 있기는 하겠지만, 연골 결손 자체는 그것과는 다르게 연골 자체가 이렇게 움푹 패여 나가듯이 뭔가 구멍이 난 것처럼 이렇게 핥히고 간 자국들 같은 것들이 관찰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이제 그 대퇴골의 활차라고 하는 부분에 생기는 연골의 결손은 이런 식으로 이제 골짜기 모양처럼 이렇게 움푹 들어간 것처럼 연골이 깨져나간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미세천공술이라고 하는 수술의 원리는 어떤 식이냐면, 연골 자체는 대단히 창백하고 사실 혈액순환이 썩 좋지 않은 영역이기 때문에 그냥 둔다고 해서 절대로 낫지가 않습니다. 우리 몸에 피부에 상처가 났을 때 상처가 아물기 위해서는 피가 나듯이 반드시 필연적으로 혈액 안에 있는 성분들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그런 것들을 인위적으로 공급해주기 위해서 그 뼈 밑에 있는 골수의 영역에 인위적으로 구멍을 내서 거기서 이제 일종의 출혈을 유발하는 겁니다. 근데 단순 피만 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 우리가 이제 줄기세포라고 하는 것들이 나이가 들어도 존재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골수이기도 하고, 그 골수에서 나오는 줄기세포의 영역 중에서는 중배역 줄기세포라고 하는 연골을 만들어내는 성분이 있는 줄기세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직접적으로 통하는 통로를 마련을 해서 그것을 통해서 이제 연골이 자라날 수 있게 만든다라는 이론적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미세천공술이라는 수술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연골에 구멍이 난 영역을 이제 다듬어내고 그 위치에다가 이제 아주 작은 약 2, 3mm 정도 사이즈가 되는 구멍을 연속적으로 이렇게 뚫어 놓게 됩니다. 자, 이런 미세천공술은 장점이 뭐냐면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고 특별한 도구가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대단히 저렴한 수술에 들어가고요. 특별하게 뭔가를 이제 준비하지 않고 또 빨리 걸을 수 있다라는 장점도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술의 장점이 상당히 높은 성공률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보고들로 알려진 성공률만 해도 약 90% 이상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술 전후로 볼 수 있는 연골의 변화도 이렇게 분명하게 연골이 자라나 있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론적으로도 이렇게 단순히 구멍을 내서 피가 차오르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 세포 레벨에서 상당한 분할을 일으켜서 나중에 차오르고 났을 때는 연골세포 못지않은 튼튼한 이제 강도를 가진 이제 연골 조직들이 생성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가장 기초적인 연골 재생의 치료에 대해서 알려드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접하시기에 연골을 재생하는 치료가 단순히 이제 그 미세천공술에 대해서는 소개가 잘 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 들어서 각광받는 치료인 뭐 줄기세포 이식술이나 혹은 자가골 연골 이식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조금 더 다른 영역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제 대중화되긴 했지만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분들에게 많이 소개가 되지 않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제가 준비한 토픽에서는 그 부분은 왜 하고 왜 미세천공술보다 나은 점이 있거나 왜 미세천공술을 권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요약을 하자면 이 미세천공술이라고 하는 거는 무릎 안에 발생하는 연골 손상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술기 중에 하나입니다. 치료 시간도 짧게 걸리고요. 전체 수술 시간도 한 5에서 10분 정도면 끝납니다. 그리고 회복도 생각보다 빠르고 높은 성공률을 자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골에 손상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1차적으로 고민할 수 있는 상당히 이제 우수한 치료법 중에 하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생하고 있는 무릎 질환 환자들이 있다면 자신 있게 권유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한 다른 내용들, 그러니까 줄기세포 이식술은 어떤 거고 왜 그때는 미세천공술을 안 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또 한 번 더 다뤄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다음 주제 때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